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어제 세월호 참사 9주기였죠. 희생자 가족들은 사고 해역을 찾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세월호가 잊혀지지 않기를 두 손 모아 바랬습니다. 최송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새벽 경기 안산을 출발한 버스가 목포 해경부두로 들어섭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해경 경비함에 올라 3시간여를 달려 그날의 바다에 도착합니다. 배 위에는 매일매일 보고 싶은 얼굴을 새긴 현수막이 펼쳐집니다. 더욱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만져도 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벌써 9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리움은 여전합니다. 쓰러져간 이들의 이름이 한 명씩 호명되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립니다. 참사가 없었다면 청년이 돼 꿈을 펼치고 있었을 아들, 딸이 더욱 보고 싶어지는 날. 국화 한 송이를 바다에 띄워 넋을 위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보낸 시간을 이 장소에 와서 엄마 아빠가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 신항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고 추모객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안산에서 열린 기억식에서도 유족들은 숨진 304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잊혀가는 것 같아 무섭다. 너한테 한 약속들이 9년 동안의 다짐이 모두한테서 희미해지는 것 같아 너무 무섭다. 4.16 재단과 가족협의회 등은 내년 세월호 참사 10주기 준비위원회를 다음 달 발족해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개원 52주년을 맞은 조선대학교 병원이 새 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1000개 병상 규모의 새 병원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1971년에 개원해 증축만 6번을 거친 조선대학교 병원. 의료 수요 증가로 해마다 환자는 늘고 있지만 병상과 진료실은 늘 부족했습니다. 환자들이 많으니까 기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주차 시설이 좀 확충되었으면 좋겠다. 새 병원 생기면 시설이나 깨끗하고 좋겠죠. 개원 52년 만에 추진하는 조선대병원 새병원 건립 사업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새병원은 교수 연구동인 의성관과 장례식장 위치에 지상 16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새병원은 일반 병원 700병상, 감염병 전문병원 100병상 규모로 지어집니다. 완공되면 조선대병원 병실은 1000병상 규모로 늘어납니다. 새병원은 1단계로 장례식장 일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 건물을 지은 뒤 본관 의료시설을 이전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병원 본관은 철거하거나 개보수를 통해 로봇 수술센터 등 미래 의료 수요에 맞춘 연구 지원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첨단 기술의 접목과 창의적인 의료 혁신을 통해 환자 중심의 보다 쾌적하고 스마트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대병원은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28년 새 병원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적지 않은데요. 작은 학교를 큰 학교와 묶어서 학생들을 받는 이른바 어울림 학교가 인위적인 통폐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이종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초등학교 교실이 학생들로 꽉 찼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한때 전교생 수가 30명대로 줄었지만 근처에 있는 큰 학교와 공동 통학부로 지정하는 이른바 어울림 학교로 묶은 뒤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해당 통학구의 취학 전 아동들에게 입학 기회를 줬더니 8년 만에 학생 수가 1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교 크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오고 싶다고 해서 다 올 수 없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활용한 자연 체험 학습은 물론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기는 그냥 조용해서 좋아요. 조용하고 바람이 좀 좋게 바람이 불어요. 운동장이 커요. 다 큰가? 전북교육청이 운영 중인 어울림 학교는 139곳, 공동 통학구형을 비롯해 작은 학교 협력형, 초중학교 연계형, 학교 마을 협력형 등 형태는 4가지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어울림 학교가 학생들의 사회성을 키우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한 자치단체 안에서만 허용했던 공동통학구를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시군 경계를 넘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선택폭 확대 및 이런 걸 차원에서 그리고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저희가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작은 학교의 장점은 살리면서 인위적인 통폐합은 최소화하려는 전북교육청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들이 인구 절벽과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한평군의 광주시 편입은 불가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한평군이 광주시로 편입될 경우 인구 감소와 지방 재정 악화 등으로 전남의 지방 소멸 위기를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한평 동시 이전 주장에 대해 국토부의 공항 종합개발계획과 배치되며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한다며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달빛 동맹으로 협력해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통과를 함께 이뤄낸 광주시와 대구시가 광주 대구 고속도로의 지리산 휴게소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오늘 오후 3시 지리산 휴게소에서 특별법 통과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향후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 고속철도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협약도 체결할 계획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에서 전남 국제수목 비엔날레 특별 전시관이 운영됩니다. 전남 국제수목 비엔날레 사무국은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국제수목 비엔날레를 홍보하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순천만 정원 박람회장에서 수목 정원을 담다를 주제로 홍지훈 작가의 작품을 특별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국제수목 비엔날레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 숭고한 조화 속에서를 주제로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 문화예술회관과 진도 울림산방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 도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광주 광산구 영광통 사거리와 북구 중해공원 등 5곳으로 녹색 화살표인 우회전 신호가 있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효과를 분석한 뒤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의 공공배달앱인 먹개비 매출액이 출시 9달 만에 5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먹개비의 누적 주문 건수가 20만 건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최소 2억 6천만 원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출시한 먹개비의 중개 수수료는 1.5%로 민간 배달앱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의용군 참여를 이유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은 지난해 3월 이근대위 등과 함께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일주일가량 체류하면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행 금지 지역에 입국해 국가에 부담을 준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소극적 가담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부실하게 관리해온 순천 지역 병의원 등 9곳이 적발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월부터 마약류를 다루는 의약업소 14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마약류 처방과 폐기를 부적정하게 하거나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을 소홀히 한 병의원 7곳과 약국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상반기에 이들 9곳을 대상으로 다시 점검을 벌여 위반 사항이 또 적발되면 가중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상습적으로 처방전 없이 약을 짓거나 약을 무단으로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환자 21명에게 95차례에 걸쳐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20차례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 42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의사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6월까지 지역 아동센터 304곳을 대상으로 아동 출결 사항과 종사자 복무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아동센터의 종사자는 670여 명이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7,400여 명입니다. 오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6.8도, 곡성 2.1도, 해남 3도 등으로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낮아 쌀쌀합니다. 다만 낮부터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다시 따뜻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황사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오후부터는 대기질 회복하겠고요. 하늘도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은 곳들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담양이 2도 안팎으로 쌀쌀하고요. 낮 기온 23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7도, 순천 2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0도, 무안 21도, 완도 20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5도가량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7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먼바다의 물결이 높아지겠는데요. 오늘은 3.5m, 내일은 4m까지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우선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고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7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